국방부 북두발 축소 의혹 일파만파. 나라가 압수수색 공화국이 되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미국에서 공개한 5월 4일 원산 미사일 발사 장면입니다. 미사일 발사 현장을 생생하게 관찰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미국은 참 엄청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 공개한 사진이 이 정도이니 아마 내부에서 보는 건 상상 이상일 듯합니다. 더욱 김정은의 동선은 물론 표정까지도 볼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난 4일 강원도 원산에서 발사한 무기 가운데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포함된 것이 유력하다고 군사 전문가 다수가 분석하는 가운데 5월 5일 오후 군은 거듭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서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5일 오전 관련 사진들을 자체 공개한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사실일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이라는 분석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북한과 외교 관계를 고려해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방부는 5일 오후 1시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관련 공식 입장이라며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포함해 240mm, 300mm 방사포를 다수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거리는 약 70에서 240여 킬로미터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군은 발사 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지점에 관람대가 설치된 것을 식별했고 김정은이 참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 발표에 앞서 5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지난 4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 진행된 화력 타격 훈련을 지도하셨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동원된 무기에 대해서도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전술 유도 무기라고 먼저 언급했습니다. 또 북측은 화염을 내뿜는 다양한 무기 사진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생산했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유력해 보이며 이것이 전술 유도 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발사가 사실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정면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무려 8,700여 명이 환하여를 클릭하며 합참 발표에 분노했습니다. RKJA는 북한에선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남한에선 제발 미사일만은 아닙니다요. 희망사항만 발표하다니 안보가 코미디가 다 됐구나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체여야 하는 건가요? 한편 국정원은 5월 6일 북 발사체는 지대지 형태로 도발적으로 안 본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온라인 누리꾼은 비웃으며 그것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번 이스칸데르 미사일 시스템 구축에 얼마나 썼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수년 전에 러시아와 아르메니아 사이에 체결되었던 이스칸데르 도입 계약 체결 때 내용을 참조해보면 이스칸데르 한 개여단 발사대 12기 도입 비용은 2억에서 3억 달러, 즉 최소한 한화로 약 2천억에서 3천억 이상이 들었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얼마 전 유엔은 북한이 10년 만에 최악의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고 조사 발표했습니다. 다들 굶어 죽어가는 판에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이번에 이스칸데르 1기 시험 발사 비용만 해도 300억 원쯤 날렸다 보면 되겠지요. 과연 이런 놈들에게 경협이니 뭐니 인도적 지원이니 뭐니 하며 밀어주는 정신나간 작자들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외신,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했나? 라는 제목의 기사에 소개된 미국의 대량 살상무기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는 러시아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와 흡사한 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고체 연료형의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이번 발사된 미사일은 북한의 차세대 고체 연료형 미사일을 대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무기 전문가 루이스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2월 군사 퍼레이드에서 이스칸데르를 토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와 관련해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내 북핵 외교안보 특위 회의에서 정부가 북한의 도발 위협을 축소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많은 전문가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어린애가 새 총을 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군에서 발사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나.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섞어 발사한 전례도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 있지 않나 의심한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이 가짜 평화를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력 앞에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면 향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책임자를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무력 도발은 명백하게 바로 우리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이 정권의 한반도 평화협상이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으며 북한이 무력에 의한 한반도 지배 야욕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대응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중대 국면에서도 청와대와 정부는 굴종적으로 북한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규탄한다는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와중에 대화를 기대한다는 말까지 했는데 지금이 북한에 기대한다는 소리를 할 때냐는 지적이 많다며 이 정권의 대북 정책 무능이 완벽하게 확인된 만큼 당 차원의 대안과 대응책을 서둘러서 완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에 스파라는 아이디의 온라인 누리꾼은 미사일인가? 발사체인가? 총알인가? 문재인 정권 또는 정치인, 국방부가 김정은을 위해 거짓말을 국민에게 저질렀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형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이적 행위로 본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안보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허위 유포한 자들을 최고형에 처해야 할 것이다라는 똑소리 나는 댓글을 남겨 많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데일리아는 이런 와중에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수발의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을 제기한 가운데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밀반입한 우리 민간업체가 해당 석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대북체제 위반 조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계 국내 석탄 수입업체가 총 89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 중국산, 베트남산 등으로 위장해 반입한 뒤 석탄 대금의 일부도 수입 신고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 관세청이 발표했던 수사 결과 중간 발표와는 사실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당시 관세청은 국내 수입업체들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 등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왔지만 이 석탄들은 중개무역 수수료 대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석탄에 대한 대금 지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기준 의원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최소 203만 달러 이상이 북한산 석탄의 대금으로 제3자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기준 의원은 지난해 8월 관세청 중간 발표 이후 수수료로 받았다는 북한산 석탄의 총량에 의문을 품고 계속해서 이 사안을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수료로 알려진 석탄량의 20배에 해당하는 석탄이 실제 거래돼야 했는데 총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국내 해상법 분야의 최고 전문 변호사 중 한 명인 유기준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지난해 8월 관세청 발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전문가를 속이기 어렵다며 DT 전신안 아니면 신용장으로 대금 지급이 있었을 것으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DT로 거래했더라.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문건에 따르면 국내 수입업체 3곳은 북한산 석탄 대금 중 일부를 제3자에게 국내 은행을 통한 DT로 송금했습니다. 이 중에 66억 원 상당의 석탄을 밀반입한 A업체는 203만 달러를 송금했으며 각각 2억 원, 21억 원 상당의 석탄을 밀반입한 B, C업체의 제3자에 대한 송금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에 걸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업체에 9천만 원, B, C업체에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산 석탄이라는 것을 알고도 대금을 지급했는지, 대금을 지급받은 제3자는 누구인지, 이 대금이 결국 석탄의 진정한 원산지인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기준 의원은 석탄 수출의 대가가 전에는 수수료라고 했는데
실제 돈이 은행을 통해 DT로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뒤집혔으니 어느 정도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말이 달라진 것도 문제지만 제3자에게 지급된 석탄 대금이 직접 북한으로 가지 않더라도 인다이렉트, 간접, 우회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한 사람과 북한과의 관계를 조사해야 하는데 그것은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수수를 하면서 송금 자체에 대해 판단도 하지 않아왔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북한은 D를 통해서 석탄을 러시아로 보냈으며 해당 석탄은 러시아 등에서 환적을 통해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위장했습니다. 우리 업체들은 제3자인 D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했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조선일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에 반발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총장이 할 말은 대통령은 검찰에서 손 떼달라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사설은 검찰 중립을 보장하겠다던 대통령은 취임하기 무섭게 검찰의 수사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는 물론 20곳 가까운 정부 부처 적폐 청산 TF들도 줄줄이 수사 지시를 했다. 검찰은 적폐 수사 관련 부서를 무려 2배로 늘려 일망타 진식 수사를 벌였다. 기소된 전 정권 인사가 120명 가깝고 이들에게 선고된 징역형 합계가 130년을 넘는다. 전직 대법원장 등 판사도 10명 기소됐다. 검찰의 사람 사냥은 과거와 비교할 때 너무 집요하고 광범위했다. 적폐 수사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의 구속 집착과 피해 사실 흘리기로 벌써 4명이 자살했다. 나라가 압수수색 공화국이 됐다. 지금처럼 가혹한 보복은 없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이 궁금해한다. 여기에는 정권이 제일 목표로 적폐 청산을 내세운 영향이 크지만 그 못지않게 검찰 자체의 이해관계도 작용하고 있다. 정권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자 검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정권에 과잉 충성함으로써 이를 막으려 한 것 아닌가. 그래놓고 이제 토사구팽 당할 처지가 되자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피해자 행세를 하려 든다. 매년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1만 건 안팎이 1심 무죄를 받고 있다. 연간 경찰 내사 사건 30만 건가량이 무혐의로 끝난다. 무리한 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엄청나다는 뜻이다. 수사권 조정을 한다면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오로지 수사기관들끼리 권한을 어떻게 나눠먹느냐는 논란뿐이다. 새로 만든다는 공수처는 정작 주요 수사 대상들은 다 빠져나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논의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으로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이다. 신뢰 추락의 근본 원인은 누구나 알듯이 검찰이 대통령의 사냥개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은 대통령을 검찰에서 손떼게 할 수 있다면 대부분 해결된다. 검찰이 정권에서 완전히 독립해 국민 신뢰를 얻는다면 경찰의 권한을 나눠주라는 얘기도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말도 나올 까닭이 없다. 검찰총장이 정작 해야 할 말은 내 밥그릇 뺏지 말라가 아니라 대통령은 검찰에서 손 떼달라가 돼야 한다고 사설을 맺었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